이 무려 1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가 난다는 게 참 약간 저지대예요. 여기가. 그렇죠. 항상 물이 흘러서 내려오고 네. 고인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일본의 뒤처리용 목간하고 비슷한 게 왕궁 유적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소위 이제 칙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썩지 않고 우연히 발견돼요. 그렇죠. 자, 화장실 얘기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89년에 발굴이 시작이 됐을 때 5층 석탑, 금당지, 강당지 이런 사찰터를 보여주는 그런 유구들이 일단 먼저 드러났고 그 밑에 어쨌든 왕궁터가 또 이제 드러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방대해요. 네. 규모가 이 6만 5천 평 약 네. 그러면 뭐 2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하고 좀 비슷한 크기인데 약간 작지만 그 규모가 동서 240m, 남북 490m. 그래서 거의 장축 비율이 2대1의 규모를 갖는. 그러면서 거의 절반 부분, 전반부에는 왕궁 관련 건물지들이 일정한 이 규칙을 가지고 배열해 있고 뒤쪽에는 한쪽은 정원시설, 한쪽은 공방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처음부터 공간 사용을 쓰임새까지 고려하면서 만들었던 계획적인 왕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발굴 조사 진행이 되면서 왕궁 정원에 대한 이제 실체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쪽 그 정원터 발굴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그 틀이 이제 분명히 이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제 물이 약간 흐를 수 있게끔 돌이 이렇게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간 그 돌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 위를. 그리고 어린 석이 그 옆에를 장식해주고 있고 상당히 이제 지체가 있고 격식이 있는 정원이 갖춰져 있다는 게 발굴팀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예를 들면 어린석, 물고기 중요하죠. 비늘을 이렇게 닮은 네, 그 고급 석재인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정원석을 수입한 걸 봤을 때는 여기는 왕궁 정원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발굴단의 의견입니다. 네, 뭐 그것은 예.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어린석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이 어린석의 형태가 마치 이제 곰보빵처럼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이제 충남대 박순만 선생님이 우연히 중국에 가서 수장고에서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돌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게 이 한반도에서 그냥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했던 것이 아닌가. 즉 정원을 조성하는 조경석까지도 백제에서는 수입해서 사용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격이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이제 경복궁 향원정 정도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언덕배기 위쪽에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수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수로들은 이제 그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뭐 창경궁의 후원 정도의 규모라고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 저수조, 이 집수시설, 그다음에 배수시설, 뭐 이런 등등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물이 들어온 흔적에 대해서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위쪽 동북 쪽에 보면 굉장히 약간 높은 지대예요. 그 높은 지대에 이 U자를 뒤집어낸 U자형의 대형 수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깊죠. V자형의 어떤 이 마치 도랑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수로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발굴단은 그것이 어떤 유상곡수, 저 술잔을 띄워놓고 연회를 베풀 때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게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이 상습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원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지를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후원으로서 기능했을까라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만약에 수원이 없고 만약 뭐 그 물을 흘린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였을지도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공방지도 여기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유적입니다. 왕궁 안에 이런 그 뭐 금이나 유리 제품을 직접 다루는 공방 유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특이한 사항이죠.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네. 이 사찰에서 나오는 공방들은 대부분 사원의 건립 초기에 간이적인 시설이에요.
대장간처럼 뭐 쇠를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동을 두드리거나 이 정도의 시설이지. 지으면 폐기하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대규모적이고 화장실 유구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파편이지만 이 공방에 사용했던 도가니가 있어요. 근데 도가니가 한 400개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 금 도가니, 청동으로 사용하는 동 도가니, 유리 도가니 여러 종류가 발견됐는데 대부분이 뭐였냐면 유리 도가니였어요. 네. 제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이야기할 때 백제에서는 유리를 가장 금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유리 도가니가 있다는 것은 금보다 유리 생산에 훨씬 더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이 왕실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즉 무왕의 어떤 통치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토대가 되었을 근데 겁니다. 그런 지체 높은 왕궁에 네. 이런 생산 시설이 마치 그 청와대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셈인데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상상이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왕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왕궁이었다면 과연 그런 공방이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거죠. 왕이 거슬릴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가 정사를 피해야 그렇죠. 되는데 옆에서 땅땅땅 그 두들기고 연기 나고 네. 냄새 나고 네, 하는 네. 것들이 저는 네. 용납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즉 저는 이곳은 이 왕궁은 음. 일시적인 거처였다. 네. 행궁 비슷한. 행궁 같은 것이었다. 네. 이 공방을 보았을 때.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음. 공방을 운영했던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관영공방. 그 중에서도 관영공방 중에서도 왕실 공방이기 때문에 왕실에서의 어떤 기술의 통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유리의 생산을 통해서 어떤 백제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의도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항시적인 왕의 거처였다면은 이런 게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어쩌다가 뭐 가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행궁 정도라면 이것이 왕궁 어떤 그 공방으로서 왕실 공방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저의 추정이에요. 이게 지금 뭐 30년씩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발굴 허가 면적이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했죠. 네. 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과거에 이 왕궁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임시 사무소를 가건물로 만들었는데 그 가건물들 다 철거했어요. 가건물이 있던 자리를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쭉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다 팔려면 얼마나 더 걸려요? 사실 이제 왕궁 내부를 파기보다는 주변을 파야죠. 그 주변의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궁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남쪽 아래에는 관청과 같은 것은 없었을까? 혹은 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은 어디에서 거주했을까? 사실 이런 걸 규명하는 것도 훨씬 중요한 관청 인프라나 이제 시가지 조성 이게 도성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왕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2016년에 7세기 백제 도로들 발견이 됐습니다. 왕경도로하고 임시도로가 왕경도로 하나, 임시도로 2개 발견이 됐어요. 왕궁리 유적하고 그 동쪽에 사실 제석사진 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움푹 이렇게 저습지가 있는데 그 외곽 남쪽 아래에 일부 이제 팠을 때 우연히 한 5m 폭 정도의 백제 당시 7세기 도로가 확인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왕궁만 하나 존재할 수는 없고 거기에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 도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죠. 이게 그냥 뭐 길만 뚫어놓고 끝이 아니고 지금의 포장도로 비슷하게 그 강돌, 그다음에 자갈, 진흙을 이렇게 그 판축처럼 노체공법으로 닦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빗물이나 뭐 이런 그 수레의 어떤 그 압박, 하중이나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포장도로를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왕궁리 유적 내부의 공방 일대에서도 수레바퀴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도 수레바퀴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많은 어떤 물자의 이동, 사람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왕궁 유적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금 국도 1호선이 지나가요. 국도 1호선이나 그 주변 지역의 외곽에서 부여나 논산으로 가는 분명히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반드시 규명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왕궁리 유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선 조사와 연구가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30년의 발굴 조사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왕궁리 유적. 그 왕궁리 유적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백제사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병헌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이 품고 있는 백제의 흔적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병헌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백제 왕도 익산 그 미완의 꿈 강력히 추천합니다. 익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적에 대한 얘기도 아주 풍부하게 잘 다뤄주셨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김세훈 기자가 또 발굴조사 뒤에 숨어 있는 고고학자들의 어떤 숨은 애환과 비화를 다룬 책이 있죠. 국보를 캐는 사람들 올해 나왔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니까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저도 책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초 고고학 토크쇼 발굴왕 구독 꾹!